물에 대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물을 언제 마셔야 더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물 얘기는 뭐 어떤 물이 좋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지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언제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물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마르다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미 내 몸에서 탈수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목마르기 전에 수시로 물을 드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될까? 그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드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을 가지고 입안을 한번 헹궈내시는 게 좋은데요. 밤새 내 입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번 헹궈내신 다음에 물을 한 잔 드시는데요. 이때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음양탕이라고 해서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탕약이거든요. 물인데도 불구하고 탕약이에요. 이 탕약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반 받으신 다음에 차가운 물을 받으셔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물을 음양탕이라고 하고요. 잠자는 동안에 기와 혈이 순환되지 않았던 것을 깨워서 순환을 시켜주는 물이 바로 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체질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음양탕,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 반을 드셨던 것들을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에 소비되었던 수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셔야 되고요.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입니다. 보통 쓰러진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걸 하냐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은 물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마시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정신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물을 먹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 뇌를 자극해서 정신이 차려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드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몸에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그리고 정신도 차려주게 해주는 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을 드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물 한 잔을 드셔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물 한 잔은 밥을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는 거고요. 또 이 물 자체가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지는 모든 소화 효소들은 가수분해 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수분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물이 더해져야만이 분해 작용이 일어나는 효소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이 소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을 더 넣어줘야만이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또 제가 제시를 하자면 식혜를 만들 때 밥에다가 엿기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부어요. 왜? 엿기름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잘 작동해서 밥을 삭혀가지고 식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부어주지 않고 조금만 부으면 식혜가 잘 뜰까요? 안 뜰까요? 식혜가 잘 뜨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위가 약하신 분들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는 뭐 밥을 먹을 때 물을 말아야만 밥이 잘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을 마셔야만이 국물이 들어가야만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화액이 희석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효소의 특징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게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효소를 이만큼 집어넣고 물을 막 몇 톤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모를까 우리가 마시는 한두 잔의 물은 효소를 희석시킬 만큼의 물의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와전된 것입니다. 너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위가 너무 빵빵해져서 연동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빵빵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게 주물럭주물럭 이게 될 텐데 너무 빵빵하면 이게 주물럭주물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물을 한 잔 드셔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난 이후에 공복감을 달래주는 역할도 하고요. 식후에 소비되었던 수분들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이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집중력이 좋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때 마시는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뇌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에 물 한 잔 이상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식곤증을 쫓아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점심을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수분 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물은 수시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욕을 하는 경우인데요. 목욕을 하기 전에도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목욕을 하고 나서도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을 하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많은 땀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목욕하기 전에 배출될 것들을 미리 알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목욕하고 나서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배출될 때 그냥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물은 가급적이면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희석된 과일 음료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운동 전에도 물을 드셔야 되고요. 운동하는 중간에도 물을 드셔야 되고요. 운동하고 나서도 물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하셔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물을 먹게 되면 배가 아픈 거 알고 계시죠? 목만 축일 수 있을 정도로 한두 모금씩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운동 이후는 목욕 이후와 똑같이 이온 음료나 아니면 희석된 과일 음료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이 들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라는 것입니다.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돌연사를 막아주는 물 한 잔이 바로 취침 전에 물 한 잔입니다. 자, 이때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은 권장하지 않고요. 한 잔 정도의 물은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